더샵 미래수성의 앞에 서다. 수성동 일가의 개발이 예정이 되면서 더샵 수성 오클레어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수성 더샵 오클레어 살펴보시죠. 더샵 수성 오클레어는 대우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276-3에 303세대로 공급하는 아파트 되겠습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50과 84AB를 공급하고요. 입주 예정월은 2023년 10월이 되겠습니다. 2년 3개월 남았네요. 시공사는 포스코건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성동 일가로 한번 가보실까요? 대우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일가 되겠습니다. 현재 파랗게 표시해둔 위치가 더샵 수성 오클레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대지 면적 부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성동 일가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동과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수성동 일가의 신규 분양 단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성 1지구 재개발, 중동 희망지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신천 동로에도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샵 수성 오클레어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바로 길 건너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의 최근 가격 흐름을 보면 더샵 수성 오클레어도 충분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수성 오클레어는 신천 조망입니다. 다른 것보다 강세권이라는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동성초등학교 배정입니다.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고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대봉교역은 도보로 13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하철과 거리는 좀 있습니다. 추후 만들어지게 될 대구 순환선과도 거리는 좀 있다 생각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암만 그래도 수성구 수성동 일가입니다. 범어역까지 2.8km 5분이면은 차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역시 분양가가 고민이 되시겠죠? 그건 영상 뒤쪽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신천을 놓고 남구와 수성구가 나뉘어지게 되니까 대봉교역 근처 이천동이나 수성시장역이 엄청나게 입지가 차이 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성구라는 그 이름이 가격 차이에 수억 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죠. 물론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가일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하고요. 통장 가입 후 2년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세대주여야 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구 주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지역 우선 선발로 뽑히게 되고요. 대구 1년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기가을지구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전용 8호제곱 이하에서는 가점제 100%니까 더샵 수성 오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로 청약이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당첨 제한 10년간 있고 예비 입주자는 500%까지 뽑게 되겠습니다. 더샵 수성 오클레어의 분양가 되겠습니다. 10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 중도금 대출은 후이자로 공급이 됩니다. 전용 50의 경우에는 3억 9,900만원, 전용 84의 경우에는 8억 1,20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3,000만원, 전용 84B의 경우에는 8억 1,200만원의 발코니 확장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되겠고요.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은 10%, 잔금은 준공일 9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0 타입 당첨 시 계약금 3,990만원, 중도금 잔금 20%, 7,980만원 해서 1억 1,970만원 필요하겠고요. 84 당첨 시 계약금 5,290만원, 발코니 300만원, 중도금 잔압 20%, 1억 6,240만원 해서 2억 1,83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분양가가 비싼가 저렴한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비교 입지를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네, 멀리 갈 거 없죠. 바로 길 건너에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국민평수 84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현재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호가는 12억 원인데요. 요건 중층 기준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탑층이 11억 5천이고요. 고층 기준으로 10억 5천, 저층은 10억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억에서 11억 5천 사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2020년 12월에 9억 5천만 원, 거의 9억 선을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거래가 없었다는 점도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호가 급등에 따라서 실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까지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9억이라는 금액이 대출이 제한되고 제한되지 않고 규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을 좀 받게 되겠죠. 자, 한 곳 더 보자면은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수성동 일가니까 한번 볼까요? 2호선에 조금 더 가까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평수로
가격을 한번 보면요, 84 기준으로 13억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12억, 11억 5천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억 수준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네, 2021년 5월 4일에 10억 6천만원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호가와 실거래가의 갭이 좁은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가격 상승이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수성더샵의 분양가는 실거래가나 호가 대비해서는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분양가가 9억 원 언더니까 중도금 대출 조건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중도금 후이자를 챙겨가거나 발코니 확장비를 가져가는 부분들을 다 챙기긴 하지만 수분양자도 미래 가치를 바라보면서 투자와 실거주 모두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상품성은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요, 공급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지 면적이 넓지 않으니까 이렇게 알차게 구성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조경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단지 배치도를 딱 보는 순간 여기는 84단지로 청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딱 듭니다. 50 라인이 거의 배제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84를 청약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바로 들죠. 남양동의 경우에는 102동 1, 2호 라인, 103동 5, 6호 라인, 105동 1, 2호 라인이 되어 있고요. 101동 3호 라인은 신천 조망이 나오지만 서향이 된다는 거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3동 1, 2호 라인도 남동향이긴 하지만 동향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남동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알찬 구성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요, 필로티가 일부 세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층이 탑층이 된다. 자, 그럼 당연히 84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4B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지 평면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0부터 한번 보시죠. 73세대에 공급이 되고요. 106동에 밀집되어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확장형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침실 3개에 주방, 거실, 통합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1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해 보이는 정도가 되겠죠. 다음 84 볼까요? 84A의 경우에는 147세대 공급이 됩니다. 가장 많은 공급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평면도를 보니까 3베이 판상형이 되겠네요. 자, 남쪽을 바라보는 방이 3개, 그래서 3베이 판상형이 되죠. 84A가 4베이 판상형이 아닌 점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 84에 비해서 조금 좁아 보이는 것 같아요. 평면이 좀 반듯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쪽 방인 침실 3이 생각보다 넓어 보입니다. 현관 팬트리도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작은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거실 벽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자, 이 모델하우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84A의 유니트 VR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느낌이죠. 거실 벽이 상당히 넓어 보인다. 침실 1로 가볼게요. 요정도. 드레스룸은 뭐 있으나 마나 한 느낌이죠. 침실 2는 붙박이장 들어있고 이게 없으면은 집 전체 수납을 넣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침실 3이 가장 넓은 것 같고요. 여기는 사무 공간으로 꾸며 놓았네요. 줌 미팅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요즘 디지털 변환 시대를 체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느낌 확인하실 수 있겠죠. 3베이 판상형이 아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 84B도 한번 볼게요. 84B의 경우에는 83세대 공급이 되고요. 타워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101동, 103동, 104동에 위치하게 되고요. 101동 타워형은 신천 조망이 나오니까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전형적인 타워형의 구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84B가 오히려 84A보다 좋아 보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인데 타워형의 세련된 형태가 좀 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침실 2와 침실 3 확인이 가능하고요. 복도 팬트리, 거실 주방이 넓게 빠진 것이 타워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용도실과 실외기실을 아래쪽으로 배치한 것은 상당히 잘한 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레스룸도 84A의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들고요. 수납 공간이 84A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VR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타워형의 거실 주방답게 굉장히 넓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실 3이고요. 노란 색깔로 예쁘게 꾸며 놓았네요. 침실 2는 파란 색깔로 꾸며 놓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실 1이고요. 이쪽으로 조망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드레스룸은 84A의 것보다는 크지만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도 팬트리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청소기가 여기 있네요. 안녕. 여기까지 수성더샵 오클레어의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와 이 모델하우스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 한번 볼까요? 네, 예상 청약 경쟁률은 84B, 84A, 50순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대구 분양시장이 현재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성구이고 그래도 수성동 일가 입지인데 시세 대비 분양가도 주위 비교 입지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도 저렴한 편에 속하니까 세대수가 많지 않고 평면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조건이 된다면 청약을 넣어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B 판상형이냐 타워형이냐 저는 두 개의 선호도를 비슷하게 보는 입장이라서 경쟁률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워형 공급세대가 적으니까 이렇게 한번 밀고 가보도록 할게요. 제 눈에는 평면도가 타워형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돌이켜봅시다. 중동 뷰의 리버파크, 여기 선착순 분양할 때 누가 거들떠보기라도 했습니까?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분양가는 암만 그래도 오늘이 제일 싼 거였구나. 신천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더샵 수성호 클레어도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신을 따라 청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알아서 해주시고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내 집 마련 청약 당첨되시는 그날까지 대우경북 아파트는 계속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